여러분이 궁금해하신 나스닥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와 같은 지점에서 우리가 가장 체크해야 될 것은 이 반등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현재는 뭐 9개월째 진행 중이긴 한데요. 연초부터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은 만약에 여기가 고점이 돼버린다면은, 그러면은 만약에 역사에는 8개월로 기록이 될 겁니다. 이 반등의 끝은요. 그죠? 그냥 9월 초니까 8개월이라고 봐야겠죠. 여러분 뭐 다 좋습니다. 뭐 실적이 어떻고 뭐 미국의 미래가 어떻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설사 다 좋다고 해도 이렇게 급등한 애들은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가야 됩니다. 나스닥은 과거 1991 일본과 같이 정확히 10년 버블이고 그 버블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 반등의 기간은 역대급 버블이 다 달랐죠. 다 달랐고 현재는 지금만큼 길게 반등이 나온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은 이제 일본 하나 남았습니다. 일본. 사실은 이즈음에 이 언저리에 다 닷컴 버블 때도 대공황 때도 대공황이 아마 한 8개월, 9개월 그 정도니까요. 만약에 여기서 꺾여버리면 대공황과 비슷합니다. 대공황이 한 7, 8개월. 하지만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이 10월에서 11월. 이런 형태를 가진 버블이 이 반등의 기간이 가장 길었던 때가 일본인데 그게 바로 10에서 11개월 사이. 그러니까 좀 더 끌어봐야 역사적으로 이 반등은 이 정도에서 끝났다. 물론 이제 없던 일이 벌어진다면은 내년 초까지 끌고 갈 수도 있죠. 일단 단기 차트를 볼 때 안 좋습니다. 안 좋고 여기 121선마저 이탈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오늘 밤 하락하게 된다면은 여기 최근 저점마저 깨기 때문에 추가 하락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시면 이 모든 게 다 심리 싸움입니다. 심리 싸움. 여러분과 월가의 심리 싸움. 개미들과 월가의 심리 싸움. 그죠? 월가가 뭐라고 짓거리고 있는지는 아셔야 돼요. 그리고 악재와 호재 가운데 개인들이 어느 쪽으로 쏠리는가도 보셔야 됩니다. 자, 돌아가 보셨을 때 여기에 이렇게 하락하게 된 데에는 작년에 TQQQ를 개미들이 세배 상방을 폭주했어요. 그냥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서학개미, 매수상이, TQQQ, 테슬라. 그죠? 그러니까 테슬라도 급락하고 TQQQ도 급락했어요. 결국에는 처음에 이제 소수의 개미만 먹게 해주고 나중에 이제 위에서 달려든 개미들은 다 죽는 거죠. 그죠? 반대로 올해 초 개미들은 SQQQ, 나스닥 세배 하방과 SOXL, 반도체 세배 하방에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등이 나와서 그것도 죽습니다. 그럼 최근 한 달간은 바뀌었습니다. 다시금 반도체 세배 상방에 최근 한 달간 개미들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반도체가 방향 전환하지 않는지 물론 확인은 해봐야 돼. 한 달로만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만약에 이번 달도 그 다음 달도 개미들이 다시 반도체 상방에 폭주를 한다면은 AI 믿고 아니었구나. AI가 더 가나 보나 하고 달려든 순간 그때가 고점이 될 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요 신호가 제가 늘 말씀드렸죠. 단타를 하려거든. MACD 하향 신호를 기다려 봐라. 정확히 MACD 영선 하향이 뜬 다음에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간의 싸움입니다. 이제 이후에 반등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좀 더 떨어지고 나오겠죠. 여기까지 온 이상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제 만약에 여기서 반등하려면 오늘 밤 떨어지면 안 돼요. 제가 볼 때 오늘 밤 떨어지게 되면 어느 정도 조금 더 그냥 훅 가버리던지 아니면 좀 더 떨어지다가 그 이후에 반등이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은 조금이라도 나온 다음에 추가 급락한 형태 이렇게 되면은 얼추 11월인데요. 만약에 이게 11월에 이렇게 되면은 10월이든 11월이든 이렇게 되면 일본하고 완전히 거의 싱크로 아닌가? 반등을 안 한다면 싱크로가 아니죠. 그죠? 그러면 9월 초에서 꺾인 거니까. 근데 반등을 해서 이 언저리까지 간다고 하면은 10월에서 11월 사이 일본하고 똑같은 시기에 꺾이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 버블이 몇 개월 지속될 것인가, 이 반등이 몇 개월 지속될 것인가. 그리고 이 반등, 지금 나온 이 반등은 대공황 때보단 작고 닷컴 버블과 비슷하며 일본 때와 비슷하다. 일본 때는 사실 마이너스 50% 떨어지고 반등이 나온 거랑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다시요, 여기서 어떻게 진행이 되든 설사 오버슈팅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이 반등이 몇 개월 지속될 것인가 그것만 신경 쓰십시오. 이거는 위아래로 하는 것은 개인들이 어떻게 토토에 베팅하느냐에 따라서 3개월마다 달라질 것인데, 자, 잘 들으세요. 어제는 왜 하락했을까? 심리 싸움 잘 보세요. 개인들이 어떻게 해요? 셧다운이 연장되는 어떻게 보면 호재가 나온 다음에 떨어졌죠. 호재 악재 생각하셔야 되고, 단 지금 자꾸 JP 모간이 금리에 대해서 뭐 더 금리가 더 올라갈 거라는 자꾸 액션에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죠. 이름 뭐예요? 7%까지 기준금리를 올릴 거다라고 하는데, TMF 하시는 분들은 그 JP 모간의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얘네들이 어차피 여러분과 TMF라는 20년물 3배 상방을 여러분들이 서학개미들이 질러놨고 엄청나게 질렀습니다. 사실은 연초에 SQQQ보다 더 질렀어요. JP모건이 자꾸 7%라고 겁주고 아니면 여기에 골드만삭스까지 합세해서 막 그렇게 겁을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금리는 조금 더 오르다가 한 6%대에서 7%까지 안 가고 한 5점 몇 프로나 6%대에서 방향전환할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얘네들이 늘 이런 식으로 JP모건 하나만 가지고는 좀 그렇죠. 연초에 일제히 JP모건과 골드만삭스 연말이죠. 이번 23년은 더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올랐어요. 자, 얘네들 말에 속는 이유가 제 기억으로는 그런 말 한 게 여기 아니면 여긴가 그러는데 얘네들이 말하고 난 다음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말 하고 나서 단기간은 떨어진다. 그래서 맞는 것 같은 착시를 난 다음에 개미들을 토토를 저쪽으로 이끌고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몇 주 전부터 이 하방이 뜬 다음부터 저희가 굉장히 조심하고 있죠. 인버스도 늘려가면서 굉장히 조심하고 있고 거의 지금은 현지점에서 할 수 있는 인버스를 거의 최대로 늘린 상태에서 저희가 이번 하락은 피하고 있죠. 피하고 있는데 이번 연휴 전에 외국인이 좀 이미 크게 선물 누적이 한 2조 원이 넘어갔었어요. 2조 원 하방이 크게 됐고 연휴 전날에도 크게 약간 2천억인가 매도였고요. 그래서 이번 연휴를 좀 조심하자고 하고 넘어갔죠. 근데 어떻게 돼요? 나스닥이 어젯밤에 급락을 합니다. 그죠? 이게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지금 들어와 있는 이 외국인이 월가의 물량은 아닌가 잘 생각하시고 오늘도 좀 장중에 5천억 매도네요. 그죠? 좋지 않은 거죠. 그럼 지금 차트도 가뜩이나 안 좋아졌는데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더군다나 추석 기간에 이렇게 막 오르는 것처럼 하다가 딱 연휴 끝나니까 떨어지죠. 그죠? 그렇다면 얘네들은 뭐예요? 들어와 있는 애들은 이미 이런 거를 스케줄된 거를 안 해들 가능성이 커요. 이게 여러분 이번만이 아닙니다. 아주 희한하게 외국인이 긴 연휴 전에 하방을 쳐놓으면은 적어도 크게 오르진 않았어요. 지금처럼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았고 저희 오랜 경험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가 진성 월가 물량이라면 앞으로도 요 선물 동향을 참고하되, 하지만 이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도 뭐 몇 조 원씩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 거라서 그거보다 이제 차트적으로 신호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금 개박살 나고 있죠. 요거 MACD 하방 뜬 다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MACD 신호 꼭 잘 보시라고. 추가하는 방법은요, 여러분 이렇게 지수에서 보면은 여기 신호 검색이라고 있고요. 신호 검색에서 잘 두드려서 찾아보시면은 있고, 영문 기준입니다. 여기서 지표 검색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되고요. 나스닥 차트 같은 경우에도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고 마우스 우클릭을 한 다음에 신호 검색하시면은 이 신호를 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좀 이득을 봐왔던 제 친구가 지금 뭐 세트리온이나 카카오나 계속 추가 매수하다가 금액이 막 10억까지 늘었대요. 저보고 진짜로 그저껜가 만났는데 제가 눈에 경고했거든요. 카카오든 세트리온이든 그런 애들 이제 떨어진다고 추가 매수하는 순간 그때가 진짜로 골로 가는 때다. 제가 얘기했거든요. 문제는 이겁니다. 이제 떨어진다고 더 넣다가 뭐 그러다가 이제 반등도 하겠죠. 내가 맞았네 하면서 그렇게 뭐 1, 2억 투자하던 친구가 이제 10억까지 들어갔을 때, 그죠? 이렇게 떨어진다고 추가 매수했을 때 금융위기가 찾아오게 된다거나 급락이 나오게 되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사실 개미는 중간에 안 먹은 개미 한 명도 없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그런 급등 사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다 먹지만은 결국에는 여러분이 적정가를 모르신다면은 결국에 다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